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 국방 논평 시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 윤영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 6월 29일이 제2연평해전 19주기였습니다. 그래서 윤영함은 그 연평해전의 교훈을 바탕으로 개발된 배죠. 그래서 2008년 제1번 함이 이제 취역을 했고 2018년까지 총 18척이 이제 취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재 배수량은 570톤으로 전형적인 미사일 고속정보다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미사일 고속함이라는 이름을 이제 받은 거죠. 길이 63m, 최대 속도는 시속 81km로 무척 빠릅니다. 그래서 무장은 앞에 이제 76mm 포 한 포가 있고 가운데 해성 대함 미사일 4발을 가지고 있고요. 뒤로는 40mm 노봉 쌍열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영함이 이제 연평해전 때문에 건조가 됐는데 실제적으로 대북 이제 북한 해군 전력으로서는 조금 과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정치적인 문제도 정치 외교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의 구식 함정에 우리가 일방적인 전력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윤영함을 내세우는 게 상당히 좀 불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전히 아마 예전과 같은 유사한 상황에서는 참수리급이 이제 나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어정쩡하다.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 중국이나 일본의 또 해군력을 상대하기에는 조금 무장이 좀 약하다. 대함 방공 능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정체성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배가 지금 2008년에 일본함이 나왔기 때문에 2040년, 50년까지 큰 무리가 없으면은, 큰 문제가 없으면은 현역으로 뛸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지 20년이 지난 2030년 무렵이 되면은 창 정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때 윤영함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남은 수명 동안 판단을 하게 되고 성능 개량을 하게 되겠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2030년 개량함이 주로 활동하게 될 2030년에는 우리의 주변 바다가 그리고 우리 해군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2030년 되면 우리는 항모 기동 진단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최소한 1개를 가지게 되고 2개 이상 가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동시에 대함 미사일들의 사정거리가 길어지고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기존의 해성 대함 미사일을 운용한 지가 꽤 됐는데 이거를 사정거리를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최대 400km까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배치가 됐다 아니면 막바지다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초음속 대함 미사일 같은 경우도 이제 흘러나온 이야기로는 사정거리가 최대 한 500km까지는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2030년대가 되면은 최근 이제 중국과 미국의 긴장감이 계속 고조되고 있고 그게 2030년대에도 좀 지속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세계 해군 2위 중국, 3위 일본, 그리고 4위 정도의 자리를 우리가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도 해군력을 급속도로 늘리고 있기 때문에 한중일이 다 해군력을 늘리고 있는 거죠. 거기다 미 해군은 일본 도쿄만에 요코즈카에 있고 또 괌에도 있고 또 러시아도 최근 이제 회복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늘리고 있죠. 북쪽으로는 러시아 극동함대가 있고 이 좁은 해역에 세계 최고의 밀도를 가진 해군력이 배치되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 긴장감이. 또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2030년이 되면은 한반도 주변의 정찰 자산을 우리가 완비할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뭐 정찰 위성이 있을 것이고 최근 등장하고 있는 저궤도 위성, 군집 위성, 수십 개의 위성을 올리겠다는 거죠. 저렴하게. 바다 속도 마찬가지고. 또 그 외에 정찰 자산들 또 다양하게 많이 확보가 될 겁니다. 즉 30년이 되면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어느 국가보다도 우리는 한반도 전역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를 꿰차게 될 겁니다. 수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한반도 전역에 대한 눈과 귀가 밝아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수중도. 그래서 이게 또 우리가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있죠. 뭐 전 세계 군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합동형 통합전투 체계가 이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것은 내가 가진 내 배로서는 충분히 볼 수 없는 글이지만은 우리 군이 같이 가지고 있는 내 친구가 그 물리를 볼 수 있으면 그 친구의 데이터를 내 데이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데이터처럼 해서
거기에 내 무기를 그 데이터에 바탕을 두고 쏠 수 있는. 예. 그래서 전장 상황 공유가 실시간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예. 즉 레벨가 비싸질 필요 없이 주위에 똑똑한 친구 하나 있으면 그 똑똑한 친구의 머리를 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것인 것처럼. 그걸 AI라고 부르면 AI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 예, 군에서는 그걸 합동형 통합 전투체계라고 할 수 있어요. 예, 부릅니다. 예. 자,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 전투체계고, 세상에 어느 정부가 그걸 싫어하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2030년대는 서해, 남해, 동해는 바다라고 하기보다는 큰 호수에 가깝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큰 배들이 항모 전단은 말할 나위가 없고요. 큰 구축함급도 함부로 돌아다닐 수가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육지의 산 뒤에서 숨어서 아니 또는 지하에서 숨어서 발사하는 대한 미사일 사정거리에 다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예.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만 마음만 먹으면 중국 해안선의 절반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마음만 먹으면 일본 내해 도쿄까지는 아니더라도 600km라면 오사카만 앞에 부분에 일본 배들의 움직임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거꾸로 이야기하면 중국도 우리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본도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해군력을 엄청나게 신경을 써서 늘리고 있는 것이죠.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요만큼의 우위가 전체적인 판가름을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손가락 한 마디만큼이라도 앞서가야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이고, 이 사진이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 이제 백령도에서 중국 베이징의 앞바다죠. 텐진항까지 거리가 600km밖에 안 된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 초음속 대한 미사일의 최장 사정거리라고 보고 600km를 정한 것입니다. 또 제주도에서 600km를 꺼면은 상하이 밑에가 들어갑니다. 예. 중국 핵심 해안선이 다 봉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 울릉도와 제주도에 있는 우리 대한 미사일들은 일본의 절반 정도의 해역을 못 쓰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절반 해역은 다 일본의 핵심 해역이죠. 예. 자, 이런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윤영함이 어떤 역할을 부여받을 것인가. 이런 상태를 하면 항모전단, 우리가 갖추겠다는 항모전단도 이 해역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심지어 세종대왕함도 긴장이 고조되면 들어오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한테 쉬운 타겟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방 효소처럼 상대방이 항상 겨냥하고 있겠죠. 포가. 예, 좌표가 다 잡혀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방을 포기하고 거기 있는 초병들을 다 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지켜야 됩니다. 예. 그래 중국도 그럴 것이고 일본도 그럴 것이고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철조망에서는 초병이 제가 함부로 건드리다가 큰일 나겠다 싶은 초병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윤영함이 아주 적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럼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자, 윤영함의 대한 미사일들을 전부 다 초음속 대한 미사일로 바꿔줍니다. 타격력이 상당히 커지겠죠. 예. 엄청나게 빠른 기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윤영함은 움직이는 해상 미사일 포대가 됩니다. 네. 기동성을 갖췄죠. 육상 기지가 보다 더 안전합니다. 생존성이 더 좋습니다. 거기다가 윤영함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한 방공 능력을 부여하면은 생존성은 급격히 올라갑니다. 예. 즉 18척을 가지고 있는데 서해, 남해, 동해에 18개의 움직이는 포대가 있는 셈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에 배치되어 있는 대공 미사일인 그 청궁의 포대가 20개 정도 돼요. 예. 근데 해상에도 윤영함을 배치하면 이런 용도로 쓴다면 18개의 포대가 움직이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이러기 위해서는 자한 방공 미사일을 달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윤영함에 본격적으로. 왜냐하면 내가 그 상대방한테 치명성을 더 강하게 가진 만큼 상대방도 나를 먼저 노리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노리는 그 수단은 바로 대한 미사일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한 미사일로부터 윤영함 자체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더 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자한 방공 미사일이 되겠고, 또 CIWS-2, 여기서는 기관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국내에서 개발 중인. 그리고 이제 윤영함은 기본적으로 레이더 저감 디자인이 되어 있지만 좀 더 완벽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개선을 통해서. 실제 항모전단이 복수로 가지게 된다면 항모전단은 사실 제주도 항도 안전한 곳이 아니죠. 예. 여기는 해외에 기항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곳이. 그래서 조차지 같은 개념이
당연히 우리 군 수뇌부의 마음속에는 장기적인 계획에는 들어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자한방공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자한방공, 다층방어. 이게 이제 우리 세종대왕 구축함이나 우리 대형 호위함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적용이 되고 있죠. 예, 순서대로 볼게요. 저기 대한 미사일을 쏜다. 그럼 가장 멀리서는 150에서 300km 사정거리에서는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SM-2 대공 미사일 또는 개발 중으로 곧 대량 생산에 들어갈 LSAM이 저격을 합니다. 먼저 거기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미사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근접 방공 미사일이 나가게 됩니다. 램 사정거리는 10km 정도 되는 거죠. 현재 우리 함들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부터 장착되기 시작한 해궁 사정거리가 2배입니다. 20km 선에서 차단에 들어갑니다. 이게 2차 방어막이고 이걸 뚫고 들어오는 애가 또 있다. 아직까지. 그럼 3차로 들어가는 게 CIWS. 예, 현재 기관포가 주로 사용되고 있죠. 사정거리 아마 한 3에서 4km 정도 되죠. 우리 해군에는 펠랭스와 예전에 골키퍼, 그 골키퍼를 대체하게 되는 CIWS-2 개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상대방의 대한미사일 공격을 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소프트킬이 있습니다. 전자전하고 플레어가 있습니다. 전자전은 상대방 주로 이제 대한미사일들이 레이더 추적 미사일입니다. 앞에서 레이더를 통해서 우리 배를 위치를 찾거든요. 그 레이더를 제밍합니다. 또는 플레어를 터뜨려서 상대방의 레이더에 잘못된 영상, 잘못된 탐지를 혼란스럽게 해주는 거죠. 예. 물론 적외선 방지를 하는 것도 적외선 감지를 방해하는 기능도 들어 있습니다. 현재 유능함에는 이 소프트킬만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능함의 기능이 좀 더 강화된다고 봤을 때는 개량을 통해서 자한방공을 하드킬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부여해야 된다. 그런데 배의 크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SM-2나 LSAM이 들어가는 이 정도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또 해궁이나 CIWS 기관포를 넣는 것은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자, 해궁입니다. 사정거리 20km죠. 이게 수직 발사가 한 셀에 4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함정에 다양하게 넣기 위해서 보통은 이제 수직 발사가 8셀이 한 세트인데 이거는 4세트짜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4세트를 장착하게 되면은 16발을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게 가장 적절한 시스템이 아닌가 싶어요. 유능함에. 예. 그래서 이게 최적은 2.6m, 2.9m 좀 아파트에 있는 작은 방만한 크기입니다. 단면적은 길이도 기존 VLS보다 3m 정도 줄었어요. 4.6m이기 때문에 유능하면은 이미 들어간다고 봅니다. 공간이 충분히 있다라고. 그리고 이게 16발이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게 절반이 2셀만 넣어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2셀짜리는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우리 해군이 필요하다면 또 이게 국산이니까 맞춰줄 수 있다고 봅니다. 8발이 적당하냐 16발이 적당하냐 이거는 해군의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겠죠. 무게는 4셀짜리를 들어갔을 때는 한 10톤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10톤 정도. 그 다음 자한방공 두 번째 기관포죠. 해궁을 뚫고 들어오는 상대방의 미사일이 남아있다. 그때는 CIWS-2가 상대를 해줘야 되고 이 CIWS-2는 현재 노붕 자리를 대체하면 된다고 봅니다. 노붕도 원래는 대공용으로 나온 겁니다. 방공용으로. 지금은 대부분 수상용으로 쓰고 있는데 이 자리를 대체하면 된다고 봅니다. 무게가 3-4톤 정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현재 이제 CIWS-2 사업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디자인이라는 측면에서 군이 요구하는 부분이 경량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격차는 좀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지금 대부분의 대한 미사일이 초음속 미사일로 가는 시대에 노봉은 그 대한 방공으로서 역할이 지금도 높지 않지만 미래로 가면 미미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CIWS에게 자리를 물려줘야 된다고 그렇게 보는 시각이죠. 자, 그래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앞부분 76mm 포를 그냥 둔다라고 전제를 하고 뒤에 해성 대한 미사일은 개선을 통해서 숫자를 2배로 늘리면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노봉 자리에다가 CIWS-2를 넣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들어가는 무게는 한 10톤에서 20톤 가량 되지 않겠느냐, 중량이라는 면에서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 RCS를 강화시키려면 이 뒷부분 해성이 있는 자리에도 격벽으로 막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해궁 발사대 수직 발사관에 들어가 그게 2개짜리가 되든 4개짜리가 되든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자연스럽게 마련되리라고 이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외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스라엘의 사르급이라는 건데 앞에 팔랑스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뒤에 큰 대한 미사일이 한 4개에서 6개 정도 보이고요. 대공 미사일도 몇 발 장착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한 포도 있네요. 그리고 이번 사진에서 위에는 이제 대만 타강급이라는 이제 미사일 고속함입니다. 길이가 65m니까 우리 거보다 지금 윤영아보다는 한 2m 정도 깁니다. 근데 이게 3동선이라 폭이 넓어요. 그래서 전체 만재 배수량 우리 거보다 많이 높다고는 봐지는데 이 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과무장을 했어요. 대한 미사일 16발이 들어가고 보시다시피 CIWS가 있고 의뢰까지 경의뢰까지 청상호 같은 거 6발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거는 일본 하야부사급인데 240톤이죠. 절반이 안 됩니다. 우리 윤영함에. 그리고 이거는 크기가 배수량을 봤을 때는 우리 참수리 신형 참수리랑 거의 같아요. 모양도 비슷하죠. 그래서 뒷부분에 대한 미사일 4발을 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윤영함이 이 방향으로 잡고 개량의 방향을 잡고 추진한다고 했을 때 무게나 크기 면에서 노봉을 제거한다는 마음만 먹는다면은 저런 무장들 장착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비용이라는 면에서 보면은 2021년 기준 최근에 팔랑스를 2대를 하면서 세종대왕 배치 2에 400억을 줬어요. 값이 많이 오른 거죠. 기당 200억입니다. 이게 아마 옛날에 골키퍼도 이 정도 가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치가 국산이지만 최대치를 200억 잡을 수 있겠고 해공은 발당 10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6발 하면 160억, 8발 하면 80억. VLS 비용까지 치면 100억, 200억 정도 되겠죠. 예. 그래서 기존의 함선을 재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용 자체는 늘어나는 전력에 비해서는 가성비가 아주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용이 5천억에서 7천억 정도 추정이 되는데 18대를 다 만약 이렇게 개수를 한다면은 이순신급 구축함 한 척 정도의 비용이라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것을 단지 우리나라 근해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냐, 상대방한테 강력한 접근 방지 수단으로서 쓸 수도 당연히 있겠지만, 또한 이제 국력이 신장함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외국에 우리 군을 파병해야 될 기회가 자꾸 많아질 겁니다. 우리한테 중재자 역할을 요청하고 경찰의 역할을 요청하게 되겠죠. 그래서 좀 저강도 분쟁 지역에, 그래서 우리의 구축함을 보내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곳에 보내기에 적절한 크기고 함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윤영함에 대한 오늘의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